현재 크루드오일부터 본다면 오일의 단기 흐름이고 중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점선이 위에 게 있고 밑에 게 있잖아요. 위에 거는 단기 추세, 밑에 거는 중기 추세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푸른색 점이 붉은색 점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 매도입니다. 그리고 그 단기 추세가 매도인데 중기 추세도 푸른색 점이 붉은색 점보다 위에 있죠. 이러면 매도예요. 둘 다 매도다. 게다가 전일 종가 저항받았고 시가 저항에 중앙선 저항까지 받고 있어요. 그럼 완전 매도거든요. 얘들은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무 때나 들어가지 마시고 올라올 때 중앙선 또는 시가 또는 종가에서 매도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라올 때 기다렸다가 이쯤에서 매도 패대기를 칩니다. 여기가 바로 매도 시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근데 여러분들이 오일을 매도를 시가에서 매도 대응을 했어요. 4, 5죠? 근데 여기서 손절시틱 잡고 하면 5, 5잖아요. 5, 5. 그쵸? 여기서 시가 매도 대응을 했는데 여기가 무너졌어요. 돌파했어. 그러면 전일 종가 분까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얘들이. 그러면 전일 종가에서 바로 또 매도인데 종가에서 또 손절시틱 잡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오일을 만약에 대응을 하신다면은 중앙선 위치가 현재 얼마냐면은 3.5에요. 3.5. 그쵸? 근데 시가는 4.5거든요. 그럼 10틱 정도 차이가 나니까 차라리 40쯤에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냐면 잘 봐요. 중앙선과 시가 사이 여기 40 있죠? 40을 진입가로 보고 손절은 시가에서 10틱 잡는 거예요. 그랬다 돌파됐을 경우에 종가에서 재매도를 보는 겁니다. 근데 종가까지 돌파되면 보통 추세가 매수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매수 보시면 되고 지금은 예측해서 먼저 매수를 보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대응을 한다면 제가 적어드릴게요. 우측 상단에 대응을 한다면 오일은 40 매도, 손절은 이제 40 기준 15틱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돌파되자마자 바로 60에서 매도 쳐버리면 돼요. 그리고 손절은 75가 아니고 73 정도로 정확히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일은 첫 번째 매도, 두 번째 매도. 그러니까 1번 자리 무너지면 2번 자리 대응을 하시면 돼요. 2번 자리. 그래서 현재 이게 추세선이고요. 단기 추세선, 중기 추세선. 그럼 밑에 이거 보이세요? 이건 이제 힘의 색인데 힘. 이제 파워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도 파워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쵸? 매도 파워가 점점 증가하는데 증가하다가도 이게 다시 매도 파워가 줄어들게 되면은 얘들이 갑자기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힘의 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리하자면 발키리로 보실 때는 첫 번째는 발키리 추세선을 진입 시점으로 잡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방향을 알려줘요. 방향, 매수인지 매도인지를. 진입을 할 때는 근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바로 위에 시가선이나 중앙선, 전일 종가선을 진입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은 얘들로 읽어주시고요. 진입을 하실 때는 중앙선이나 시가, 종가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여기서 딱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 한번 볼게요. 골드 보면은 현재 골드 단기 추세가 매수예요. 중기 추세의 매수예요. 그리고 매수 파워가 살아있어요. 게다가 골드 보면은 자, 골드 차트 확대해 드릴게요. 자, 하나씩 볼게요. 이렇게 차트 좀 키워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지금 보면 위에 게 5분봉이고 밑에 게 10분봉인데 지금 단기 추세가 매수죠. 골드가. 중기 추세도 매수예요. 매수 파워가 살아있습니다. 매수죠. 게다가 중앙선과 시가와 종가를 다 뚫고 올라탔었죠. 매수죠. 오늘 골드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이제 단기 추세는 아침부터 매수였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를 할 수 있었는데 중기 추세가 매도였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봐봐요. 이때 이제 시가선이랑 종가선이랑 갭이 34틱 정도가 차이 나요. 34틱. 이 사이 간격이. 그러면 일단 시가에서 매도 대응을 합니다. 왜냐면 이 시가가 깨졌고 중앙선 깨진 상태고 중기 추세가 이때 당시에 매도였어요. 근데 단기 추세는 매수야. 그러면 이때는 저 밑에서 매수를 걸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봐봐요. 여기 보면은 돌파한 거 보이세요? 돌파했죠.
시가 매도 자리가 돌파가 됐습니다. 이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기 추세가 매도더라도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 올라탔으니까. 그러면 이때부터는 완벽히 매수로만 보는데, 매수 볼 때 어떻게 하냐면 시가에서 매수를 하시되, 이때 당시에는 그쵸? 매수죠. 시가에서 매수하되 손절은 중앙선에서 열틱 잡습니다. 중앙선에서 열틱. 그럼 실제 진입은 1268.3의 매수고요. 손절은 이때 당시 중앙선이 대략 1268이면 1268에서 열틱 하니까 1267이 손절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손절가 터치 안 하면 목표가까지 홀딩합니다.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거의 30틱 정도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30틱 반등이 나오고 계속 횡보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발키리 추세가 현 시점에서 단기 추세 매수, 중기 추세 매수, 매수 파워 살아있고 중앙선과 시가, 종가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럼 얘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어요? 완전 매수니까 여기 중앙선 있죠. 1269. 69부터 들어가면 돼요. 다만 손절은 시가에서 열틱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69 매수에 손절은 67 정도 잡아두시고 요 자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떠있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다립니다. 자, 기다렸다가 예를 들어서 자리를 줬어. 그때 매수 체결해서 익절값은 15, 20틱 가져가면 되는 거고, 혹시나 이 자리가 무너졌다면 그 다음 마지노선이 전일 종가선이 있기 때문에 전일 종가에서 손절 10틱 잡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조건이 뭐냐면 갑자기 급락을 했어요. 골드가 급락을 했는데 발키리가 매수가 살아있어. 그러면 얘들은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발키리가 매수일 때 종가 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급락을 하는데 시가 깼는데 발키리가 매도로 바뀌었어. 그러면은 추세가 매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종가 매수 취소하고 시가에서 매도를 따라 붙어 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근데 지금은 둘 다 매수계 중앙선과 시가를 돌파 안착했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 시점만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추세가 매수고 단기 추세, 중기 추세 전부 다 매수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만 노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로 한번 볼게요. 유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표도현님, 천도산이 어서 오십시오. 지금 유로 보면은 얘들 같은 경우에 현 시점 한번 볼게요. 현 시점. 지금 단기 추세는 매도예요. 그렇죠? 푸른색 점이 붉은색 점보다 위에 있죠? 그러면 얘들은 매도 추세입니다. 매도 파워도 살아있어요. 매도야. 근데 중기 추세가 매수예요. 그렇죠? 빨간색 점이 파란색 점보다 위에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럴 때는 박스예요, 박스. 밑에서 매수, 위에서 매도예요. 원래라면은. 그래서 지금 얘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위에 선이 보면은 시가선이고 밑에가 종가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발키리가 단기는 매도고 중기는 매수 추세다 보니까 밑에서 매수, 위에서 매도를 칠 수가 있는 그러한 박스권인 거죠. 이거 이해되세요? 지금 유로 이거 이해되시는 분 1번 이해 못했다 2번 박스권 이해하신 분 1번 이해 못했다 2번 요거트니 도파민님 좀 이해 많이 하셔야 되는데 오케이 좋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보통 이렇게 이격이 클 때 있잖아요. 요 사이 간격이 클 때 지금 유로가 이 사이 간격이 28틱 정도 되거든요. 28틱 진폭이 꽤 커요. 그럼 여기서 매수해서 1차 청산 15틱 먹고 위에서 매도해서 또 청산 15틱 먹고 또 밑에 매수해서 청산 15틱 먹고 이렇게 짧게 끊으시면 돼요. 10틱만 갖고 가셔도 되고요. 그럼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영역입니다. 왜냐면 이 영역을 잘 봐요. 이 영역에 보시면 자 여기 단기 추세는 이 구간은 매도야. 근데 중기 추세가 매수니까 그래요. 중기 추세는 밑에 종가를 받쳐주잖아요. 얘들이. 그쵸? 위에서는 매도치고. 그래서 제가 만약 자리에 없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발키리 시스템을 딱 보고 이거는 단기는 매도인데 중기가 매수야. 근데 시가랑 종가 이격이 멀어. 그러면은 시가에서는 매도치고 종가에서는 매수쳐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크게 본 건 언제냐면 단기 추세가 매도가 살아있는데 갑자기 종가 깨고 내려간 거예요. 종가를 깼어요. 깨고 내려갔는데 전일 저점이 있어. 근데 중기가 여전히 매수야. 그때 얘를 박스 하단으로 보고 다시 매수, 위에서 매도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 지금 방금 설명 이해되신 분 7번 이해 못했다. 8번. 방금 설명. 두 번째 박스 하단선. 방금 이해되신 분 7번 이해 못했다. 8번. 도파민 이해 못하셨고. 괜찮아요. 이해 못하셨으면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거의 다 이해하셨는데. 자, 다시 들으세요. 잘 보세요. 도파민님. 지금 단기 추세가 매도죠. 단기 매도세도 살아있죠. 근데 중기 추세가 매수예요. 자, 그런데 중앙선과 시가에서는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깨고 내려간 거예요. 종가를 깨고 내려갔다. 예를 들어서 내려갔어요. 근데 밑에 전일 저점선이 있잖아요. 요 파란색 선 1.18080 전일 저점선이 있죠. 이 저점에까지 예를 들어서 시세가 내려갔는데 중기 추세가 여전히 매수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저점 매수를 받아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박스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만 종가가 깨졌을 경우에는 두 번째 박스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 여기까지 샀다 팔았다지만 만약에 종가가 무너졌을 경우에는 여기서 전일 저점까지 샀다 팔았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매도, 저 밑에서 매수.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여기서 조건은 단기 추세는 매도, 중기 추세는 매수일 경우입니다. 근데 반대일 경우도 있어요. 단기 추세는 매수인데 중기 추세가 매도일 경우도 이 시가 종가 선 진폭이 이렇게 클 경우에는 위에서 매도, 밑에서 매수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혹시? 도파민이?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유로 같은 경우에 대응을 한다면 자, 여기 시가선에서는 매도로 보시고 종가선에서는 매수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은근히 이 사이에서 10틱씩만 먹고 빠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봐봐요. 10틱만 먹고 빠진다 하더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거의 한 5번에서 6번 수익 정도 낼 수가 있거든요. 6틱씩. 이거 10틱씩? 그럼 10틱이면은 50에서 60틱 가까이 나와요. 그쵸? 은근히 박스권 대응 좋아요. 그래봐야 손절 나가봐야 뭐 10틱밖에 안 되니까. 선진입한 거 두세 틱 앞에 해봐야 12틱, 13틱 손절이에요. 짧잖아요, 손절이. 그러니까 꽤 짭짤하게 먹습니다, 이런 박스권은.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이 박스 둘 중 하나는 깨지거든요, 조금 있으면. 예를 들어서 종가 깨지거나 시가 깨지거나 둘 중에 하나 깨집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 깼어, 위로 돌파했어. 그럼 얘가 다시 매수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시가를 기준으로 다시 매수 따로 붙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었는데 그 박스권 대응을 할 때는 박스권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이 사이 안에서 놀다가 그러면 위에는 저항선, 밑에는 지지선. 도파민이 그때 마스터 교육에서 이거 제 설명드렸죠, 박스권. 지금이 딱 저 패턴이에요. 박스 패턴이에요. 근데 이러다가 위로 뚫었어. 그러면 이 저항선은요, 지지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종가에서 손절 10틱 잡고 대응을 하다가 시가에서 예를 들어 돌파 안착했을 경우에는 이제 저 자리에서 손절 10틱 잡고 매수를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매매 공식이에요. 매매 공식.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박스권 장세. 근데 오늘 유로가 딱 박스권이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면 박스를 제가 한번 꺼볼게요. 오늘 박스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봐봐요. 얘들이 오늘 아침에는 시가에서 저항을 받다가 종가 지지를 받았었죠? 근데 이 자리가 돌파했어요. 돌파하면서 어떻게? 시가선은 이제 매수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매수선으로 바뀌었었지만 자, 올라간 척 하다가 꼬꾸라서 다시 내려왔어. 그럼 이 자리는 이제 다시 저항이 되고 지지가 되고 저항이 되고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패턴을 잘 잡아내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 패턴 잡아내는 게 실력이에요, 실력.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눈에 안 보이는데 제가 자꾸 설명드리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거를 배울 수 있게 되거든요. 눈에 보입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 한번 볼게요. 자, 에너 한번 봅시다. 에너 보면은 자, 지금 에너 보면은 지금 봐봐요.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단기 추세가 매도예요. 푸른색 점이 붉은색 점보다 위에 있죠. 근데 중기 추세가 여전히 매수가 살아있어. 그것도 세게 살아있어. 이 사이 이격이 크잖아요. 얘는 이제 붙어먹었고.
지금 매도 파워는 약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중기 추세가 매수가 살아있고 중앙선과 전일 고점 그리고 시가 종가 이렇게 돌파가 되어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얘들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을 기점으로 매수를 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앙선을 기점으로 매수 보는 겁니다. 자, 적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 추세가 매도를 하더라도 지금 위에 저항선이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무시하고 계셔도 돼요. 중기 추세만 보셔도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엔화가 갑자기 내려갔어. 급락을 했어요. 근데 전일 저점까지 깼어. 전일 고점을 깬 거예요. 그러면 아까 같이 박스권이 설정이 됩니다. 중앙선에서는 매도, 저 밑에 시가 종가선에서는 매수를 보는 거예요. 박스가 이렇게 형성될 겁니다. 나중에는 혹시 내려왔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중앙선에서는 일단 현재는 매수로 봅니다. 다만 지금 보면은 중앙선이 있고 바로 밑에 전일 고점선이 있죠? 그쵸?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 지금 보면 이때 중앙선과 전일 고점의 간격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먼저 체크하셔야 되는데 중앙선은 8908이고요. 전일 고점은 8903이에요. 10틱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10틱이면 별로 차이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이 중앙선에서 딱 대놓고 기다렸다가 손절은 전일 고점에서 10틱 잡아두세요. 그래서 전일 고점이 안 무너지면 손절만 안 나가면은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매수를 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대응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중앙선 매수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 매수 자리가 시가 종가선이 있잖아요. 여기서 손절 10틱을 잡고 다시 따라 붙으시면 돼요. 다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가 첫 번째 매수 시점이 되고요. 저 밑에 시가 종가선이 두 번째 매수선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적어드릴게요. 적어드린다면 엔화는 8908이 매수가 되겠죠? 엔화 1, 8908 매수, 손절 20틱. 그 다음 엔화 2는 자, 시가 종가선 8886, 거의 2틱 정도 앞이라면 여기서 들어가고 손절은 12틱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만약에 여기가 전일 고점이 깨졌다. 그럴 경우에는 매도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직은 매도 보실 필요 없습니다. 위에 저항선이 없기 때문에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오일 한 번 더 볼게요. 오일. 자, 오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단기 추세가 매도, 중기 추세 매도예요. 그쵸? 매도죠? 게다가 중앙선 저항, 시가 저항, 종가 저항이에요. 다 저항이잖아요. 그러면 얘들 어떻게 돼요? 올라가다가 중앙선 저항 맞고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좀 더 올라간다면 시가 저항 맞고 내려갈 수도 있고, 더 올라간다면 종가 저항 맞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오일 같은 경우에는 매수로 바뀌기 전까지는 매수로 보시면 안 되고요. 현재는 매도기 때문에 반등식 매도만 접근하시면 됩니다. 현재 오일도 마찬가지로 중앙선의 위치는 57.35고요. 시가는 57.45인데 종가는 57.6이에요. 그럼 얘들 같은 경우에는 잘 들으세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이 사이 간격의 중간 57.4에 매도 들어가셔도 되고요. 57.35에 들어가셔도 돼요. 다만 첫 번째 손절은 시가에서 10틱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재매도는 여기가 첫 번째 매도 시점이고, 두 번째 재매도는 저 위에 종가 있죠. 종가에서 두 번째 매도를 보시면 돼요. 여기서 손절 10틱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현재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시가부터 매도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도 시점은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매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골드 같은 경우는 현재 단기 추세, 중기 추세 둘 다 매수기 때문에 중앙선 시점부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밑에서 본다면 시가에서 매수 보시되
앞에 들어가나 뒤에 들어가나 손절 하여튼 시가에서 열틱. 여기가 무너진다면은 종가에서 매수 자리 다시 한번 더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유로 본다면은, 자, 유로 아까 설명드렸었는데,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단기 추세가 매도죠? 근데 중기 추세 매수 살아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지금 종가 매수와 시가 매도, 손절 10틱씩만 잡고요. 만약에 종가 자리 무너졌을 경우에 중기 추세가 매수가 살아있어. 그때 가서는 전일 저점에서 재매수를 들어간다. 이렇게 보십시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화 같은 경우에는, 자, 엔화는 현재 중앙선 시점부터 매수, 그쵸? 손절은 전일 고점에서 10틱, 두 번째 매수는 시가 종가에서 매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일봉 잠깐만 체크해 드리자면은, 일봉에서는 엔화 위에 저항대 있습니다. 11선 저항대까지 올라왔고 8,950포인트 매도세를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자, 골드 볼게요.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전일 장대 음봉 하락세가 나타났었죠? 위에 5일선과 11선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를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방 유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유로는 밑에 21선 지지세가 있기 때문에 매도는 매도인데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한 1.18포인트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21선 마지노선 57불 있습니다. 57불에서는 혹시나 저점에서 매수자리 한번 노려볼 수도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장중 추세 대응 조금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장중 추세 대응, 시스템 대응에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전체적으로 다 이해되셨나요? 자, 전체적으로 다 이해되셨다 7번, 이해 못했다 8번. 전체적으로 다 이해했다 7번, 이해했다 8번. 아, 이해 못했다 8번.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하면서 계속 알려드릴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